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1세 이정순 님이었어요. 의자에 앉으시더니 한숨부터 푹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포기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손에 든 봉투를 책상에 쏟으셨어요. 약봉지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6알씩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셨대요. 그런데 몸은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는 자꾸 붓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올랐대요. 진료실에 앉으신 이정순님 얼굴을 보니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고 혀를 내밀어 보니 혀 끝이 빨갛고 혀 전체가 부어 있었어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간에 열이 쌓여 있고 피가 탁해져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정순님께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라고요. 이정순님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식초요? 주방에 있는 그 식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를 믿고 시작하셨습니다. 딱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속이 편해졌어요. 2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색이 밝아졌어요.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대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고 소화가 잘 되고 밥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고 다리 붓기도 빠지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찬대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이정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식초 한 스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3개월 뒤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6개월 뒤에는 거의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식초 한 스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식초를 약으로 썼습니다. 막힌 피를 뚫는 약, 쌓인 열을 내리는 약, 간을 살리는 약으로 써왔어요.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식초는 피를 부드럽게 하고 기운을 돌게 하고 독을 풀어준다고요. 저는 이 원리를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정순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의학적으로 7가지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간에 좋은지, 왜 피가 맑아지는지, 왜 소화가 잘 되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실패하지 않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대로 여러분께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혔던 피가 뚫리고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식초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신맛입니다. 맛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각각 다른 장기로 들어갑니다. 신맛은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3분의 1이 간에 모여 있습니다. 또 간은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기운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밖으로 갈지 안으로 갈지 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를 자주 내면 간의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돕니다. 피가 안 돌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간이 막히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당깁니다. 한숨이 자주 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화를 잘 냅니다. 이게 다 간 기운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식초의 신맛은 이 막힌 간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간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돕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한의사들은 식초를 기운이 순하게 도는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화를 잘 내시는 분, 가슴이 답답하신 분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식초를 권하면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한 달만 드셔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나이 들면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잠이 안 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혈어라고 합니다.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피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발톱이 하얗게 뜹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빠집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멈춥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식초는 피가 밖으로 새는 걸 막아줍니다. 신맛은 모으는 기운이거든요. 흩어지던 기운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 빈혈 있으신 분한테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기운이 새는 겁니다. 식초가 이걸 잡아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2019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식초를 하루 2번 마신 당뇨 환자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췌장도 편하고 인슐린도 적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모으는 기운입니다. 나이 들면 배에 기름이 낍니다. 내장지방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담음이라고 부릅니다. 담은 몸속에 쌓인 찌꺼기예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쌓이고 쌓여서 담이 됩니다. 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나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숨이 찹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담은 몸속 곳곳에 쌓입니다.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뇌에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초는 이 담을 녹입니다. 식초의 산성이 기름기를 분해하거든요. 설거지할 때 기름때를 식초로 닦으면 잘 닦이는 것 봤죠?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8년 일본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매일 식초 한 스푼을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안 마시게 했습니다. 12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식초를 마신 그룹은 평균 체중이 2kg 줄었고 내장 지방이 10% 감소했습니다. 안 마신 그룹은 변화가 없었어요. 놀라운 결과죠?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약한 사람한테 식초를 권합니다. 비위는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예요. 비위가 약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담이 쌓입니다. 식초가 비위를 깨워서 소화를 돕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배가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다이어트 수십 번 해봤지만 실패했다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식초를 권하면 신기하게도 배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2kg씩 빠지는 분도 계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 많으시죠? 혈압약 드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혈압이 왜 오를까요? 혈관이 좁아져서입니다. 혈관이 왜 좁아질까요? 피가 탁해져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피가 탁한 걸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은 끈적끈적한 피예요. 이 피가 혈관을 막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어혈이 쌓이면 고혈압뿐 아니라 중풍,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집니다. 식초는 이 어혈을 풀어줍니다. 식초의 산성이 피를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끈적한 피가 묽어지면 혈관이 편해집니다. 혈관이 편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2020년 한국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고혈압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40명은 매일 식초를 마시게 하고 40명은 안 마시게 했습니다.
8주 뒤에 측정했더니 식초를 마신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8이면 적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혈압약 하나를 먹으면 보통 10에서 15 정도 낮아지는데 식초만으로 8이나 낮아진 겁니다. 약 반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간과 혈압이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간에 열이 쌓이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혈관이 팽팽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식초가 간에 열을 식혀주니까 혈압도 내려가는 겁니다. 김영숙 님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는데 식초를 마시고 나서는 혈압이 안정됐어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와 간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간에 열이 쌓이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겁니다. 식초는 간에 열을 내려서 뇌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뇌에 피가 잘 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2019년 일본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식초를 마신 그룹은 기억력 점수가 15% 향상됐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식초를 권하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간은 해독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 술,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다 간을 통해서 해독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독이 안 되면 독이 몸에 쌓입니다. 독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고 눈이 침침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다 간에 독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효소를 돕습니다. 간에서 독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식초가 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독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2018년 터키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한테 8주 동안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30% 개선됐어요. 술 드시는 분들, 약 많이 드시는 분들 꼭 식초 드세요. 간이 맑아지면 눈도 맑아지고 피로도 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식초는 사람마다 맞는 게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찬 사람은 현미식초가 좋습니다. 현미식초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데워줍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사과식초가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성질이 시원해서 열을 내려줍니다. 얼굴이 빨갛고 땀을 많이 흘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찬물에 타면 위가 더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물에 타면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식초에 꿀 한 방울을 섞으세요. 꿀이 식초의 산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도 더 편해집니다. 같은 식초라도 쓰는 법이 달라야 약이 됩니다. 자기 몸에 맞게 쓰세요.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깨입니다. 간에 피를 보충해 줍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간이 더 튼튼해집니다. 검은깨를 갈아서 식초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피를 맑게 합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검은콩을 식초에 절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기운을 돌게 합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레몬즙을 식초에 섞어서 드세요. 넷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간의 열을 식힙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눈이 맑아집니다. 블루베리를 식초에 담가뒀다가 드세요. 다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몸의 냉기를 풀어줍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마늘을 식초에 절여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는 혼자보다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할 때 약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마실까요? 식전 30분에 마시세요. 왜 식전일까요? 식전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하루 몇 번 마실까요? 2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전, 저녁 식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마실까요? 큰 술로 1스푼에서 2스푼. 물 1컵에 타서 마시세요. 절대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어떻게 마실까요?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뜨거운 물은 식초의 영양을 파괴합니다. 찬물은 위를 차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마시고 나서 뭘 해야 할까요?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깊게 쉬면 식초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퍼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 심한 분은 조심하세요.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치아가 약한 분도 조심하세요. 식초의 산성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약을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어떤 약은 식초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약 드시는 분은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세요. 리듬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아침 7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마시는 겁니다. 리듬이 생기면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제 환자 중에 늘 피곤하고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시는 김갑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께 식초물들 드시라고 하고 나서 2달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드셨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식초물이 피로감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줄 몰랐다고요. 아침마다 기복이 심하던 혈당도 많이 좋아지시고 계시다고요. 제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식초의 7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초는 간을 깨워서 막힌 기운을 풀어줍니다. 둘째, 식초는 피가 새는 걸 막아서 혈을 보충합니다. 셋째, 식초는 담을 녹여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넷째, 식초는 어혈을 풀어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다섯째, 식초는 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여섯째, 식초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입니다. 일곱째, 식초는 간을 맑게 해서 독을 빼냅니다. 이 7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달라집니다. 피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몸의 나이는 피의 나이입니다. 피가 맑으면 젊고 피가 탁하면 늙습니다. 식초는 피를 맑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식초 1스푼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물에 타서 마시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김명자님이 계십니다. 늘 가방 안에 약을 한가득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식초물을 꾸준히 아침 공복 전, 저녁 공복 전에 2달을 드시고 나서 15년 동안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흐렸던 머리가 맑아지고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식초 1스푼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돌면 인생도 돈다. 식초가 여러분의 기운을 돌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답답하고 궁금한 모든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식초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 있으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 피곤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피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